안녕하세요. 코인에 미친 놈들의 코미놈 형입니다. 디파이 들어보긴 했는데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코미놈 형이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앙화 금융 그리고 디파이, 탈중앙 금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탈중앙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화 금융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중앙화 금융은 영어로 Centralized Finance, 줄여서 CFI라고 합니다. 쉬운 예로 은행의 대출, 예금 등이 있겠네요. A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은 A의 신분과 신용등급, 상환능력 등을 확인 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B는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은행에 통장을 만든 후 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죠. 이처럼 사람들은 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기도 맡기기도 합니다. 은행은 중개자로서 자금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은행과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활동은 은행의 관리하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은행은 모든 거래 내역을 통합적으로 기록 보관합니다. 참고로 거래 내역을 계정별로 관리하는 장부를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중앙화 금융은 중개자, 중앙기관을 통해 금융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와 기관은 신뢰하에 거래를 하고 기관은 사용자의 모든 거래 처리와 보안을 책임집니다. 이런 중앙화된 기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중앙화된 거래소를 중앙거래소 Centralized Exchange (CEX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중앙거래소로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런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 팔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중앙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했다면 이는 가상화폐가 내 지갑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거래소의 통합된 거래 장부 안에 존재하는 내 장부와 다른 장부 간의 거래인 거죠. 즉, 중앙거래소의 거래 장부 안에서 내 계정에 자금을 할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상화폐가 오고 가는 건 입출금 할 때뿐이죠. 한 거래 장부 안에서 자금을 할당하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거래 내역과 개인정보가 중앙 서버에 저장 관리되고 있어 해킹에 취약할 수 있고 기업은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특징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매수, 매도 물량이 부족하다거나 거래가 사이에 급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가격에 쉽게 자산을 사고 팔 수 있죠. 자산의 급격한 변화 없이 시장에서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 하는데 중앙거래소는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특근법이 통과된 중앙거래소에서는 원화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거래소의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자신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매, 입출금의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스테이킹, 유동성 제공, 에어드랍과 같은 가상화폐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중앙거래소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하죠. 가상화폐 자체의 권한을 중앙거래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화 금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디파이는 무엇일까요? Decentralized Finance의 준말로 탈중앙 금융입니다. 말 그대로 중앙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중개자 없이 이루어지는 금융이죠. 등장 배경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미국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때 지원금은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죠. 구제금융을 받은 월가 투자은행들은 경영 정상화에 힘을 쏟는 대신 보너스 파티를 벌였습니다. 반면 납세자들은 주가 폭락, 경제난, 취업난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 및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형 경제질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중앙관리기관을 제외한 금융, 즉 탈중앙금융이 부상하게 되죠. 중앙관리기관 없이 어떻게 금융활동이 가능하냐고요? A와 B가 가상화폐를 거래합니다. 이번엔 중앙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전용 서버 없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죠. 이 네트워크는 신분증명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고 프로그램 또는 앱만 설치하면 개인과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미리 짜여있는 컴퓨터 코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 코드에 의해 법원이나 제3자의 도움, 보장 없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서버를 노드라고 합니다. 각 노드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모든 확정된 거래 정보는 복제되어 각 노드에 전달됩니다.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분산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왜 거래 내역을 분산 관리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립니다. 둘은 보증인으로 C를 세우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A가 보증인 C를 매수해서 계약서를 위조하고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A의 말은 사실이 아니지만 B의 계약서는 효력을 잃고 돈을 받지 못하겠죠. 이번엔 공개적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B가 A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참여자들은 이 영상을 저장하고 공유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갖고 싶지 않은 A는 영상을 조작하고 다른 원본도 해킹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원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작도 어려울 뿐더러 원본의 51% 이상을 바꾸지 않는 한 A의 주장은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거죠. 이처럼 거래 내역을 분산 관리하는 기술을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블록체인도 바로 이 분산 원장 기술의 하나입니다.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순한 거래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거래의 효율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디파이, 탈중앙 금융의 다른 특징으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온전히 본인이 갖습니다. 입출금, 매매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유동성 제공, 에어드랍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죠. 단,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활동을 위한 유동성을 참여자가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파이, 탈중앙 금융에 예치되어 있는 총 자산을 카테고리별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탈중앙 거래소, 대출, 순으로 많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네요. 디파이 시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성장하기 시작해 2021년에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파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디파이, 탈중앙 금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화 금융, 탈중앙 금융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화 금융은 중앙기관 관리하에, 탈중앙 금융은 사용자 간 스마트 컨트랙트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중앙화 금융은 신분증명이 필요하고 탈중앙 금융은 불필요합니다. 중앙화 금융은 중앙기관 중심으로 거래 장부를 관리하지만 탈중앙 금융은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분산 관리합니다. 중앙화 금융은 유동성이 충분하고 탈중앙 금융은 불충분하죠. 오늘은 중앙화 금융 그리고 디파이, 탈중앙 금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유익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봐요.